네, 뉴욕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가지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이게 또 한번 또 획을 한번 걷던 내용이에요. 애플이 네.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터치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니까 한 3,500조 원이 넘더라고요. 예. 네, 3,500조 원이라 함은 가늠도 안 됩니다. 가늠이 안 오는데 예. 좀 수치가 비교된 게 있어요. 이제 세계 5위 예. 경제대국 영국의 음. 국내 총생산 GDP가 2020년에 2조 6천억 달러. 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거의 그걸 넘긴 겁니까? 네, 3천억 달러 더 많은 거죠. 야. 그리고 지금 한국 GDP보다는 2배 많아요. 한국 GDP는 1조 5천억이니까. 한 기업이 네, 한 그렇죠. 나라보다. 예. 삼성전자 시가총액보다 8배 높다. 아, 이게 딱딱 네. 와닿네요.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무후무한.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빠지면 모아야 되는 뭐 확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게 네. 그러니까 2018년에 1조 넘어거든요. 음. 근데 지금 2년 만에 2020년에 2조, 그다음 2021년에 3조. 그러니까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타임라인이. 속도가.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19가 오히려 뭐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 좋은 거지만 네. 애플에게는 엄청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고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PC라든지 디바이스가 더 많이 팔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폰 13이 작년에 나왔는데 네. 사실 이 판매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네. 애플도 이제 보면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기기들 중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음. 핵심 부품을 다 지금 아이폰 13에 좀 몰아줬어요. 아, 그러니까 네. 기술력을 모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비주력 제품의 어떤 부품들을 다 약간 다 처치하고 그냥 아이폰 13에 그냥 집중을 한 거죠. 아, 선택과 집중이네요. 네. 어. 그래서 아이폰 13이 지금 작년 4분기만 네. 4천만 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전략이 통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폰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아, 그래요? 네. 어. 근데 지금 3조 넘었는데 여전히 월가에서는 저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정말 부럽네요, 진짜. 네, 왜냐면 예. 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어. AR, VR 관련된 맞아요. 웨어러블이 아직 안 그 나왔잖아요. 시가총액에 어떻게 보면 반영되지 않았다. 아, 지금 나온 거는 알죠.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네. AR, VR 기계가 지금 1세대까지 나왔다는 거 이제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 그 웨어러블 매출 부분이 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20% 증가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시총에 좀 적용이 되면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15% 이상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뭐 200달러까지는 일단 목표가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약간 잡음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미국의 공룡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반독점 아,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약간 달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애플의 웹스토어에서 콘텐츠 판매 시에 아. 개발자들에게 30% 수수료 부과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반독점 조사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부분 약간 맥은 다 있는 것 같아서,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계속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런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이러한 어떤 법적인 이슈 빼고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독보적이다. 그래서 너무 세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너무 그래서 강해서. 예. 애플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연예인 걱정을 넘어선 아, 필요 이제, 없죠. 예, 연예인 필요 걱정은. 없는 거기 때문에 음. 뭐 저는 충분히 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면 네.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한 좀 상승을 어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애플이 앞으로 더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니까, 최근에 뭐 LG 쪽과 애플이 좀 많이 연관성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또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에서는 LG 그룹주나 이런 쪽에 좀 찾아보는 게 좋습니까? 예, 일단은 그 CES 2022 지금 아, 그죠. 미국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8일까지 열리고 있는데, 사실 AR, VR 관련돼서 제가 좀 이제 보는 회사는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가요? 예. AR 관련된 이제
최근에 M&A도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네, 인수합니까? 인수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 로봇 관련된 테마가 좀 상당히 돌았던 부분도 그쵸. 이제 로봇과 AR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홈 서비스, 삼성전자 네, 쪽에. 홈 언터테인먼트 쪽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AR, 뭐 삼성 헬스, 그다음에 뭐 홈케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된 그래서 IT적으로 또 이렇게 싹 이렇게 좀 연결되는 그렇군요. 그런 이제 어떤 세계관을 좀 구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삼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네. 이제 애플이 AR, VR 관련돼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니까 네. 삼성은 약간 경쟁자로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래 왔죠. 네, 그러니까 보면 근데 이제 형태가 네. 뭐 헤드셋이 있고 뭐 글라스가 있고 여러 개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애플에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헤드셋이 먼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글라스는 사실 좀 더 그런 어려운 기술이 기술이죠.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뭐 LG 디스플레이. LG 그래서 디스플레이. 두 번째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볼 때는 좀 하나의 좀 관련주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OLED 관련된 쪽으로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또 이제 애플과 관련된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특히 이제 LG 그룹 주는 거의 다 애플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LG 자동차도 이노텍- 엮여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일단 근데 가장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너무 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가 좀 올라오는 게 LG 디스플레이. 그쵸.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애플과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공급은 하지만 그렇죠. 좀 이제 이런 AR, VR 쪽으로는 약간 대척점에 설 수 있는 좀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관점은 살짝씩은 다릅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 지금 오늘 같은 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게 되면 이런 빅테크주들한테 또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만큼 좀 걱정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나스닥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15,000까지 왔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네. 사실은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순골 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그 정책의 반환점이 돌 때는 예. 항상 증시는 흔들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고퍼업종들이 많이 좀 흔들려요. 올라온 만큼. 예, 어제도 보게 되면 간부동은 철강, 맞아요. 너무 이제 오르지 않았던 뭐 은행,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잖아요. 낙폭 과대들이 올랐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수혜주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건데 네. 저는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4,000 정도까지는 좀 밑에까지 열어놔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14,000 초반까지요? 네, 어. 왜냐면 사실은 거의 7, 8천부터 거의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2.3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14,000을 가도 여전히 2배는 오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를 좀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여전히 좋게 성장주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때부터 좀 뭐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과대량 폭이 나온다고 한다면 좀 지켜보고 있다가 네, 기회군요.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공개해 주시죠. 이번엔 또 반도체 쪽으로 갑니다. 인텔. PC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제품군이 확대시키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좀 실제로 눈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CES 2022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가장 지금 현재 핫한 그쵸.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인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지금 많은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인텔이 CPU 쪽에서 상당히 좀 아성이 이제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GPU도 그렇고 막 AMD, 퀄컴, 엔비디아에 계속 이제 치고 올라오죠. 예, 치고 올라오니까 네. 오케이 이제 우리가 1위를 굳건하게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군도 확대를 하고 네.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물량으로 승부를 하는 회사기도 하거든요. 그런 그래서 완력도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2월에 상용화 예정이긴 한데 CPU 12세대 코어 H 시리즈에 대한 어떤 신제품이 지금 바로 다음 달이네요. 네, 어. 나왔고 공개됐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뭐 CPU 초슬림 노트북 CPU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노트북에 제가 볼 때는 좀 1분기 안에 좀 출시될 것 같고 예. 뭐 이제 데스크탑도 지금 추가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가전기기 쪽은 확실히 좀 잡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그러네요.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도 지금 공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 쪽으로도. 네, 그래서 자회사죠. 모빌아이를 통해서 차세대 IQ SoC 이제
IQ 울트라 같은 이제 차량용 쪽으로 이제 제품을 좀 선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칩 이름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미 레벨 4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좀 얘기가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포드라든지 뭐 이제 미국에서도 회사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네. 일단 인텔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제 뭐 삼성전자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 반도체의 어떤 산업군을 확장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 CPU, 뭐 이제 인텔 PC 딱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 반도체까지 하겠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반도체 서플라이 관련된 부분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좀 미국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재 관련 느낌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이제 CPU 관련돼서 물론 이제 PC 관련이 가장 메인이긴 하겠지만 자동차로도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온다는 모멘텀을 거죠. 봐야 될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PC에서 자동차. 그럼 우리 국내 증시에서 인텔을 생각하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확장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예. 종목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차량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차. 관련돼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네. 미래차, 자율주행 뭐 네.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인텔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일반 CPU인데라 뭐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좀 한번 이 사업군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인텔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 반도체가 이제 해성 DS. 네. 그래서 해성 DS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NXP나 뭐 이런 인피니온에 지금 리드 프레임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군요. 예, 이런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주목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 테마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살아있는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 계속 나오는 예, 얘기고요. 결국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결국은 그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좀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치고 나오는 게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품을 좀 제조하죠. TV랑 무선 충전 자율 부품을 좀 제조하고 뭐 사실은 이제 공업용 전자용 케미컬까지 좀 하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이제 반도체가 결국은 이제 모든 산업에 다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특히 이제 전기차로 전환해서 보게 되면 일반 지금 내연기관일 때보다 반도체가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뭐 5G 통신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그 뭐 애플카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서 뭔가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컨텐츠가 있을 네,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게 또 밑에 또 자율주행과 연결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산업이 다 연결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하나의 모멘텀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개로 좀 산업이 연관되다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도 이제는 과연 그냥 일반 PC 업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결국 이런 쪽으로도 어쨌든 모멘텀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텔의 이제 새로운 모습이 과연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봤으니까요. 우선 부품 쪽에 좀 몰려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